1983년 5월 5일, 저는 미그 19 전투기 조종석에 앉아 엔진 점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아니, 온몸이 떨렸습니다. 이 순간이 제 인생의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이웅평 대위, 이륙 준비 완료. 무전기로 관제탑에 보고하는 제 목소리는 놀랍도록 침착했습니다. 하지만 헬멧 속 제 귓가에는 심장 소리만 쿵쿵 울려 퍼졌습니다. 평양 순환 비행장의 아침 공기는 차가웠지만 비행복안은 식은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이륙 허가. 관제탑의 허가가 떨어졌습니다. 저는 스로틀을 끝까지 밀었습니다. 엔진이 포효하기 시작했고 미그 전투기는 활주로를 질주하기 시작했습니다. 100m, 200m, 300m. 기술을 들어올렸습니다. 바퀴가 지면에서 떨어지는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고도 1000m, 2000m, 3000m. 저는 정해진 훈련 공역을 벗어나 남쪽으로 기술을 돌렸습니다. 그 순간 무전기에서 다급한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웅평, 즉시 항로를 수정하라. 이웅평 대위, 응답하라. 여러분,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무전기를 껐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2대의 미그기가 저를 추격하고 있었습니다. 동료들이었습니다. 어제까지 함께 술잔을 나누던 전우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은 저를 격추시키라는 명령을 받았을 것입니다. 저는 조종관을 힘껏 잡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28회를 살아온 제 인생에 대해서, 북한이라는 거대한 감옥에서 벗어나기로 결심한 그날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 1분 1초가 생사를 가르는 이 순간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유란 무엇인지, 그것을 위해 목숨을 걸 수밖에 없었던 한 조종사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겪은 실화입니다. 저는 1955년 평안남도 덕천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광산 노동자였고 어머니는 협동농장에서 일하셨습니다. 평범한 노동자 집안의 아들이었죠. 하지만 저에게는 꿈이 있었습니다. 하늘을 나는 것이었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저는 공군 조종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마을 상공을 가로지르는 전투기를 볼 때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저 위에서 보는 세상은 어떨까? 그런 상상을 하곤 했습니다. 북한에서 조종사가 된다는 것은 엄청난 특권이었습니다. 수백 명 중 한 명만 선발되는 그야말로 하늘이 점지한 직업이었죠. 1974년 저는 청천군관학교에 입학했습니다. 그곳에서 3년간 혹독한 훈련을 받았습니다. 새벽 5시에 기상해서 밤 11시까지 이어지는 훈련. 체력 단련, 이론 교육, 비행 시뮬레이션, 그리고 끝없는 사상 교육. 위대하신 수령님의 전사가 되어라. 제국주의 미제를 경멸하라. 그런 구호들이 하루에도 수십 번 울려 퍼졌습니다. 1977년 저는 드디어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평양 근처 순환 비행장에 배치되었습니다. 미그 15 전투기로 시작해서 2년 후에는 미그 19를 배정받았습니다. 그때 제 나이 23이었습니다. 저는 공화국의 하늘을 지키는 전사가 된 것입니다. 조종사의 삶은 겉으로는 화려해 보였습니다. 배급도 일반 주민들보다 훨씬 좋았고 숙소도 깨끗했습니다. 매달 쌀 15kg, 옥수수 10kg, 그리고 가끔은 고기와 계란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일반 주민들이 배고픔에 허덕일 때 저희는 세 끼를 먹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는 혹독했습니다. 매일 새벽 5시 30분에 기상해서 구보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아침 식사 후에는 항공기 점검, 그리고 오전 비행 훈련. 점심 식사 후에는 이론 교육과 사상 학습, 오후 비행 훈련. 저녁에는 또다시 사상 총화와 자아 비판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비행 중 고도 유지에 실수가 있었습니다.
이는 수령님께 대한 충성심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동무의 비행복 단추가 하나 풀려 있었습니다. 이는 혁명적 군인 정신이 해이해진 증거입니다. 사소한 실수 하나하나가 자아 비판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개인 기록부에 남았습니다. 3번의 큰 실수는 곧 제대를 의미했고 제대는 곧 평생 감시 대상이 된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완벽한 조종사가 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비행 실력도 뛰어났고 사상 학습도 열심히 했습니다. 1980년 저는 대위로 진급했습니다. 25살의 젊은 대위. 동무들은 저를 부러워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 어딘가에는 항상 의문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게 정말 전부일까? 하늘 위에서 내려다본 세상은 너무나 좁았습니다. 북한이라는 땅은 제가 날 수 있는 공역은 너무나 작았습니다. 1981년 가을, 제 인생을 바꾼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동기생이었던 박철수 소좌가 실종되었습니다. 훈련 비행 중 레이더에서 사라진 것입니다. 공식 발표는 기체 고장으로 인한 추락, 순직 처리였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남쪽으로 넘어갔다는 것을. 그날 밤 전 비행단이 긴급 소집되었습니다. 정치부 부장이 단상에 올라 이 시간 동안 소리를 질렀습니다. 박철수는 배신자다. 혁명의 은덕을 저버린 반역자다. 그의 가족은 모두 산간 지역으로 추방될 것이다. 저는 그 자리에서 생각했습니다. 철수는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그는 제가 아는 사람 중 가장 모범적인 군인이었습니다. 항상 웃는 얼굴로 누구보다 열심히 살던 친구였습니다. 그런 그가 가족을 버리고 떠났다는 것은 무언가 심각한 이유가 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 사건 이후 저는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에는 당연하게 여기던 것들이 의문으로 다가왔습니다. 왜 우리는 비행 중 남쪽으로 기술을 돌리는 것조차 금지되어 있을까? 왜 외국 방송을 듣는 것이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일까? 왜 우리는 수령님의 초상화 액자를 닦는 천까지 따로 관리해야 할까? 1982년 봄, 저는 평양 시내에서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휴가를 나와 거리를 걷고 있는데 한 중년 남자가 쓰러졌습니다. 영양실조였습니다. 사람들은 그냥 지나쳤습니다. 아무도 돕지 않았습니다. 돕다가 연루될까봐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저는 그 남자를 일으켜 세우고 가까운 진료소로 데려갔습니다. 의사는 무표정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영양실조입니다. 하지만 줄 약이 없습니다. 병원에도 약이 부족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집에서 잘 먹이는 수밖에 없죠. 하지만 먹을 게 있어야 먹이지 않겠습니까?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저는 조종사라는 이유로 새끼를 먹었습니다. 가끔은 고기도 먹었습니다. 하지만 거리에서는 사람들이 굶주림으로 쓰러지고 있었습니다. 이게 정상인가? 이게 우리가 지키고 있는 조국의 모습인가? 저는 비밀리에 중국어를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선배 한 명이 몰래 가지고 있던 중국어 교재를 빌렸습니다. 매일 밤 담요를 뒤집어 쓰고 손전등을 켜고 공부했습니다. 왜 그랬는지는 저도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언젠가 이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1982년 여름, 또 한 명의 조종사가 월남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실패했습니다. 이륙 직후 엔진 고장으로 추락했다는 것이 공식 발표였지만 우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지상에서 미사일로 격추당했다는 것을. 그의 시신조차 가족에게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반역자의 시신은 공동묘지에도 묻을 수 없다는 것이 규정이었습니다. 그의 아내와 어린 딸은 다음 날 바로 함경북도의 탄광 지역으로 추방되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만약 내가 실패하면 내 가족도 저렇게 되는구나. 어머니와 여동생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대로 평생 이 감옥에서 살아야 하는가? 그해 겨울, 저는 결심했습니다.
언젠가 기회가 온다면 저도 그 하늘을 넘어가겠다고. 자유로운 땅으로 날아가겠다고. 설령 그것이 죽음을 의미하더라도. 1983년 초 저는 본격적으로 탈출을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탈출이 아니었습니다. 미그 19 전투기를 몰고 휴전선을 넘는다는 것, 그것은 곧 북한 전체를 적으로 돌리는 행위였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비행 경로를 완벽하게 숙지하는 것이었습니다. 평양에서 휴전선까지는 약 150km, 미그 19의 최고 속도는 시속 1400km. 이론적으로는 10분이면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10분이었습니다. 북한 영공에는 3중 방어망이 있었습니다. 첫째, 지상 레이더 시스템. 둘째, 요격기 긴급 발진 체계. 셋째, 지대공 미사일 기지. 이 셋 중 하나라도 제 의도를 눈치채면 저는 격추당할 것이었습니다. 저는 매일 밤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을 돌렸습니다. 이륙 후 정상적인 훈련 비행인 것처럼 행동하다가 최적의 순간에 남쪽으로 방향을 틀어야 했습니다. 너무 빨리 틀면 요격기가 출격할 시간을 줍니다. 너무 늦게 틀면 휴전선에 도달하기 전에 격추당합니다. 저는 비밀리에 남쪽의 비행장 위치를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교육받을 때 적의 주요 군사시설로 배웠던 곳들. 수원, 오산, 서울. 그곳 중 어디로 향해야 할까? 저는 오산을 선택했습니다. 휴전선에서 가장 가까우면서도 미군 기지가 있어 안전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2월 어느 날 저는 중대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어머니를 찾아뵙기로 한 것입니다. 만약 제가 성공하면 다시는 뵐 수 없을 것입니다. 실패하면 어머니도 함께 벌을 받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마지막 인사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휴가를 내어 고향 덕천으로 향했습니다. 오랜만에 본 어머니는 많이 늙어 계셨습니다. 6년 만에 뵈었는데 머리는 온통 백발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들아, 밥은 잘 먹고 다니냐? 네, 어머니. 잘 먹고 있습니다. 조종사라고 해도 몸 조심해야 한다. 하늘은 위험한 곳이야. 저는 그날 밤 어머니 곁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어렸을 때처럼 어머니의 손을 잡고 잠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새벽 어머니가 주무실 때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뒤돌아보면 울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부대로 돌아온 저는 모든 개인 물품을 정리했습니다. 일기장, 사진, 편지 모두 불태웠습니다. 혹시라도 탈출 의도가 담긴 흔적이 있을까봐였습니다. 만약 제가 실패하면 보위부에서 제 물건들을 샅샅이 뒤질 것입니다. 그때 가족들이 연루되지 않도록 모든 증거를 없애야 했습니다. 3월부터 저는 유독 열심히 비행훈련에 임했습니다. 완벽한 조종사로 보여야 했습니다. 의심을 사서는 안 되었습니다. 동시에 저는 비행 일정을 주의 깊게 관찰했습니다. 언제 단독 훈련 비행이 배정될까? 그날이 바로 제 기회일 것입니다. 4월 말 드디어 기회가 왔습니다. 5월 5일 제게 단독 비행 훈련이 배정된 것입니다. 새벽 6시 30분 이륙. 훈련 내용은 동해 상공 고고도 비행. 저는 즉시 계획을 수정했습니다. 동쪽으로 가는 척하다가 남쪽으로 선회하는 것입니다. 5월 4일 밤 저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결정됩니다. 자유냐, 죽음이냐. 저는 창문을 열고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들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 별들은 남쪽에서도 똑같이 빛나고 있을 것입니다. 내일이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생애 처음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신을 믿지 않았지만 그날 밤만큼은 누군가에게 간절히 빌었습니다. 제발 살아남게 해달라고. 1983년 5월 5일 새벽 5시. 알람이 울렸지만 저는 이미 깨어 있었습니다.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날씨가 맑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푸른 하늘. 완벽한 비행 날씨였습니다.
세수를 하는데 거울 속 제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진정해. 평소처럼 행동해야 한다.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식당에서 아침을 먹었습니다. 평소보다 많이 먹으려 했지만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동료들이 말을 걸었습니다. 이 대위, 오늘 단독 비행이라며? 부럽네. 날씨 좋네. 좋은 비행 될 거야. 저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오늘 날씨 정말 좋네. 6시 경납고로 향했습니다. 제 미그 19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비병들이 최종 점검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항공기 주변을 천천히 돌며 유관 점검을 했습니다. 타이어, 날개, 동체. 모든 것이 정상이었습니다. 이웅평 대위 동무, 기체 이상 없습니다. 정비병이 경례를 하며 보고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조종석으로 향했습니다. 사다리를 올라가는데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조종석에 앉자마자 안전벨트를 맸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버클을 채우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헬멧을 썼습니다. 장갑을 꼈습니다. 계기판을 점검했습니다. 모든 것이 평소와 똑같았습니다. 하지만 제 심장은 터질 것처럼 뛰고 있었습니다. 이웅평 대위, 이륙 준비 완료. 무전기로 관제탑에 보고했습니다. 이륙 허가. 동해 상공훈련구역 H-3으로 이동. 기상 양호. 바람 북북동 3m. 이륙 허가 확인. 저는 엔진 시동을 걸었습니다. 거대한 포효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미그 19의 엔진이 깨어났습니다. 계기판의 숫자들이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엔진 온도, 유압, 연료. 모두 정상이었습니다. 스로틀을 천천히 밀었습니다. 전투기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활주로로 향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이제 시작이다. 활주로 끝에 도착했습니다. 제 앞에는 2400m의 직선 활주로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저 끝에는 하늘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늘 너머에는 자유가 있었습니다. 346-7 이륙 허가. 관제탑의 최종 허가가 떨어졌습니다. 저는 브레이크를 풀었습니다. 그리고 스로틀을 끝까지 최대로 밀었습니다. 엔진이 폭발하듯 포효했습니다. 전투기가 쏜살같이 전진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속 100km, 200km, 300km. 계기판의 속도계가 미친 듯이 올라갔습니다. 활주로의 흰 선들이 하나의 선처럼 보였습니다. 이륙 속도 330km. 저는 조종간을 당겼습니다. 기수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바퀴가 지면에서 떨어졌습니다. 저는 하늘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랜딩 기어를 접었습니다. 고도 500m, 1000m, 1500m. 저는 계속 상승했습니다. 지상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순환 비행장이, 평양 시내가, 북한 땅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346-7 현재 고도 2000m. 동쪽 훈련구역으로 이동 중. 저는 관제탑에 보고했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는 이미 마음속으로 남쪽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고도 3000m에 도달했습니다. 저는 주변을 살폈습니다. 다른 항공기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지금이었습니다. 바로 지금이 그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조종간을 오른쪽으로 돌렸습니다. 미그 19가 남쪽을 향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은 것입니다. 남쪽으로 방향을 튼 지 30초 만에 무전기에서 다급한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346-7. 즉시 항로를 수정하라. 이웅평 대위, 응답하라. 관제탑이었습니다. 레이더가 제 이상 기동을 포착한 것입니다. 저는 무전기의 주파수를 바꿨습니다. 더 이상 그들의 목소리를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스로틀을 최대로 밀었습니다. 미그 19가 가속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속 1000km, 1200km. 엔진이 비명을 지르듯 울렸습니다. 기체가 진동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고도계를 확인했습니다. 4,000m. 너무 높았습니다. 레이더에 완전히 노출된 상태였습니다. 저는 기술을 낮췄습니다. 낮게, 더 낮게 날아야 했습니다. 지형을 이용해야 했습니다. 3,000m, 2,000m. 저는 급강하였습니다. 귀가 먹먹했습니다. 지포스가 온몸을 짓눌렀습니다. 하지만 계속 내려갔습니다. 1,000m, 500m. 산맥이 보였습니다. 저는 산과 산 사이의 계곡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좌우의 산봉우리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너무 가까웠습니다. 조금만 잘못하면 추락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해야 레이더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2개의 점이 보였습니다. 빠르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요격기였습니다. 미그 21. 저보다 빠른 기종이었습니다. 심장이 얼어붙었습니다. 이미 출격했구나. 저는 더욱 속도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미그 21은 계속 거리를 좁혀왔습니다. 5km, 4km, 3km. 갑자기 무전기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다른 주파수로 바꿨지만 긴급 채널은 막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웅평. 나 최영철이다. 멈춰라. 돌아와. 최영철. 제 후배였습니다. 함께 술을 마시던 동생 같은 친구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는 저를 격추하라는 명령을 받았을 것입니다. 영철아, 미안하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무전기는 끈 상태였습니다. 제 말은 그에게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2km. 그들이 사격 거리 안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급선회했습니다. 왼쪽으로, 그 다음 오른쪽으로, 다시 왼쪽으로. 지그재그로 날았습니다. 예측 불가능하게 움직여야 했습니다. 쾅! 오른쪽에서 폭발음이 들렸습니다. 미사일이었습니다. 빗나갔습니다. 저는 더욱 격렬하게 기동했습니다. 상승, 하강, 선회. 모든 기동을 동원했습니다. 이웅평. 다음은 명중시킨다. 제발 돌아와. 최영철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절박했습니다. 그도 저를 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명령은 명령이었습니다. 다음 미사일은 경고가 아닐 것입니다. 저는 레이더 경고음을 들었습니다. 미사일 라곤. 그들이 저를 조준하고 있었습니다. 플레어를 발사했습니다. 열추적 교란탄이 후방으로 쏟아졌습니다. 쾅! 쾅! 2발의 미사일이 발사되었습니다. 저는 급강하였습니다. 고도 300m. 위험한 고도였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미사일이 플레어를 쫓아갔습니다. 폭발음. 저는 살아남았습니다. 연료 게이지를 확인했습니다. 반 이하였습니다. 최대 속도로 날고 있었기 때문에 연료 소모가 심했습니다. 조금만 더. 그때 앞에 무언가가 보였습니다. 강이었습니다. 임진강. 휴전선이 가까웠습니다. 희망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추격기들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계속 따라왔습니다. 거리가 1km까지 좁혀졌습니다. 기관포 사격 거리였습니다. 타타타탕. 기관포 소리가 들렸습니다. 예광탄이 제 주변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몇 발이 기체에 명중했습니다.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유압라인 손상. 하지만 아직 날 수 있었습니다. 조금만 더.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임진강을 넘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무언가가 달라졌습니다. 추격기들이 멈췄습니다. 더 이상 따라오지 않았습니다. 휴전선. 저는 그것을 넘은 것입니다. 북한 영공을 벗어난 것입니다. 뒤돌아보니 2대의 미그기가 선회하며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휴전선을 넘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살아남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남쪽 하늘이었습니다. 한국군의 영공이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어떻게 받아들일까? 휴전선을 넘자마자
레이더 경고음이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남쪽에서였습니다. 한국군 전투기가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미확인 북한 전투기가 영공을 침범했으니까요. 저는 서둘러 무전 주파수를 국제 비상 주파수로 맞췄습니다. 121.5MHz. 그리고 배웠던 영어를 꺼내어 외쳤습니다. 메이데이, 메이데이. I am North Korean defector. I want to land in South Korea.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영어 발음도 엉망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해 외쳤습니다. 응답이 없었습니다. 2초, 3초, 5초. 정적만 흘렀습니다. 저는 다시 외쳤습니다. I am defector. North Korean pilot. Please help me. 그때 무전기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한국어였습니다. 북한 항공기, 귀관의 의도를 확인했습니다. 지시에 따라 주십시오. 랜딩 기어를 내리고 날개를 흔들어 귀순 의사를 표시하십시오. 살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저를 받아들일 것입니다. 저는 즉시 랜딩 기어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조종관을 좌우로 흔들어 날개를 움직였습니다. 국제적인 귀순 신호였습니다. 확인했습니다. 현재 2대의 F-5 전투기가 귀관을 호위 중입니다. 지시하는 방향으로 비행하십시오. 좌우를 보니 정말 2대의 전투기가 저와 나란히 날고 있었습니다. 한국 공군의 F-5였습니다. 그들은 저를 감시하는 동시에 보호하고 있었습니다. 오산 공군기지로 안내하겠습니다. 저희를 따라오십시오. F-5 한 대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저는 그 뒤를 따랐습니다. 연료 게이지를 확인했습니다. 4분의 1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빨리 착륙해야 했습니다. 연료가 부족합니다. 빨리 착륙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5분 후 도착 예정입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가장 긴 5분이었습니다. 연료 경고등이 깜빡이기 시작했습니다. 엔진이 꺼질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조종관을 꽉 잡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활주로가 보였습니다. 오산 공군기지였습니다. 활주로 주변에 소방차, 구급차, 군용차들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상공에는 헬기들이 선회하고 있었습니다. 최종 접근을 시작하십시오. 활주로는 클리어 상태입니다. 저는 고도를 낮췄습니다. 1000m, 500m, 300m. 활주로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손이 땀으로 흠뻑 젖었습니다. 200m, 100m. 기체가 흔들렸습니다. 유압 손상 때문에 조종이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모든 힘을 다해 기체를 조종했습니다. 쿵. 바퀴가 활주로에 닿았습니다. 거친 착륙이었습니다. 기체가 튀어 올랐다가 다시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역추진을 가동했습니다. 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미그 19가 활주로를 미끄러지며 천천히 속도를 줄였습니다. 800m, 600m, 400m. 드디어 멈췄습니다. 엔진이 꺼졌습니다.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계기판의 불빛들이 하나둘 꺼졌습니다. 저는 조종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소방차와 군용 차량들이 다가왔습니다. 사람들이 소리쳤습니다. 조종사, 탈출하십시오. 저는 헬멧을 벗었습니다. 안전벨트를 풀었습니다. 그리고 조종석 밖으로 나왔습니다. 사다리를 타고 내려왔습니다. 땅에 발을 디딘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대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한국 땅이었습니다. 자유의 땅이었습니다. 군인들이 저를 둘러쌌습니다. 총을 겨눈 채였습니다. 당연했습니다. 저는 아직 북한군 조종사였으니까요. 손을 들고 천천히 일어나십시오. 저는 두 손을 들었습니다.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한국어로 말했습니다. 저는 이웅평입니다. 북한 공군 대위였습니다. 자유를 찾아왔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참으려 했지만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살아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유로웠습니다. 한 장교가 다가왔습니다. 그는 저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대한민국에.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그제야 실감했습니다. 정말로 해냈다는 것을. 지옥에서 탈출했다는 것을. 이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다는 것을. 오산 기지에 착륙한 후 저는 곧바로 국방부 조사를 받았습니다. 3개월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매일 신문이 이어졌습니다. 제 신원, 탈북 동기, 북한 공군의 기밀 정보. 모든 것을 물었습니다. 처음에는 두려웠습니다. 혹시 저를 의심하는 건 아닐까?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들도 확인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저는 성실하게 답변했습니다. 거짓말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조사가 끝난 후 저는 정식으로 대한민국 국민이 되었습니다. 주민등록증을 받던 날을 잊을 수 없습니다. 플라스틱 카드 한 장이었지만 저에게는 자유의 증명서였습니다. 정부에서 아파트를 지원해 주었습니다. 서울 외곽의 작은 원룸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궁전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창문을 열면 자유로운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텔레비전을 켜면 온갖 채널이 있었습니다. 금지된 것이 없었습니다. 가장 놀라웠던 것은 서점이었습니다. 어느 날 서점에 갔는데 수만 권의 책이 있었습니다. 정치, 경제, 철학, 소설. 무엇이든 읽을 수 있었습니다. 김일성을 비판하는 책도 있었습니다. 공산주의를 비판하는 책도 있었습니다. 북한에서라면 사형감이었을 것입니다. 저는 책을 한 권 샀습니다. 조지 오웰의 1984였습니다. 집에 돌아와 읽기 시작했는데 소름이 돋았습니다. 소설 속 전체주의 국가가 북한과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내가 살던 곳이구나. 저는 책을 읽으며 울었습니다. 한국 생활에 적응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언어는 같았지만 모든 것이 달랐습니다. 지하철을 타는 것, 은행에서 돈을 인출하는 것, 마트에서 물건을 사는 것. 모든 게 낯설었습니다. 처음 마트에 갔을 때가 기억납니다. 과일 코너에서 저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사과, 배, 귤, 포도, 딸기, 바나나, 키위. 수십 종류의 과일이 산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북한에서는 평생 바나나 한 번 먹어보지 못했습니다. 여기서는 그것이 아무렇지도 않게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일자리를 구하는 것도 어려웠습니다. 북한 공군 대위 출신이라는 이력은 한국에서는 의미가 없었습니다. 저는 택시 운전을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서울 거리를 누볐고 밤에는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공부했습니다. 2년이 지나고 저는 한국 사회에 적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도 생겼습니다. 직장도 바꿨습니다. 작은 무역회사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월급은 많지 않았지만 제가 번 돈이었습니다. 누군가 빼앗아가지 않았습니다. 5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저는 남산타워에 올라갔습니다. 서울 시내가 한눈에 보였습니다. 수백만 개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자유로운 사람들이 자유롭게 살아가는 도시였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만약 그날 탈출하지 않았다면 지금 저는 어디에 있었을까? 아마도 여전히 북한 어딘가에서 두려움 속에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혹은 숙청당의 정치범 수용소에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은 가끔 저에게 묻습니다. 후회하지 않느냐고. 저는 단호하게 대답합니다. 단 1초도 후회한 적 없다고. 물론 그리운 것은 있습니다. 어머니가 그립습니다. 동생이 그립습니다. 하지만 저는 압니다. 제가 북한에 남았다면 가족도 결국 불행했을 것이라는 것을. 체제는 모두를 불행하게 만들었으니까요. 지금 저는 48살입니다. 한국에 온 지 40년이 되었습니다. 인생의 절반 이상을 이곳에서 보냈습니다. 이제 이곳이 제 고향입니다. 여러분, 자유는 공짜가 아닙니다.
누군가는 목숨을 걸고 쟁취해야 합니다. 저는 그것을 압니다. 1983년 5월 5일, 저는 미국이를 몰고 하늘을 날았습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자유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당연하게 여기는 이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마음껏 말할 수 있는 자유, 원하는 것을 배울 수 있는 자유, 꿈을 꿀 수 있는 자유,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부디 그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아직도 북한에 남아있는 2천만 명의 동포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들도 언젠가는 자유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